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소아 강박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강박증에 의해 가지고 아이들이 이상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뭐 머리털을 뜯는다든지 또 손톱을 많이 깨물다든지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또 이런 행동들을 해요. 그 외에도 뭐 똑같은 곳을 계속 치운다든지 또 반복적인 이상 행동을 계속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강박증이고, 소아 강박증이 계속 지속될 때 성인이 돼서도 그 현상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고요. 보통 강박증 증세는 20살 전후로 해서 그때부터 또 생기기도 해요. 근데 소아 때 생기는 확률은 뭐 전체 한 4분의 1 정도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해요. 참고로 지금 강의는 이 강박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는 소아 강박증의 종류와 또 뭐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더 되면은 각각 강박증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은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소아 강박증이 생기는 원인을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이런 강박증 증세나 아니면은 뭐 질병이나 또 뇌질환 이런 것들이 선천적인 거 외에는 대부분 후천적으로 부모에 의해 또 주변 환경에 의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쳐줘야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이 고쳐지는 거지, 결과론적으로 나와진 것만 고쳐봐야 그 증상이 다른 증세로 옮겨지게 돼요. 그거 꼭 알아두시고요. 뭐 아이가 손톱을 많이 물어뜯는다고 손톱을 물어뜯는 그 행위에 대해서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고 그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고쳐주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런 잘못된 행동들이 고쳐지게 돼 있어요. 그걸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 강박증이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한 생각이나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반복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씩 나타나는 현상들은 일반인들도 다 있고 어떤 아이들이든지 한 번씩은 다 겪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했을 때 이때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강박증이라고 불러요. 자, 종류는요. 불현듯 떠오르는 원치 않는 생각,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보통 이런 불안장애의 강박증 환자는 이런 생각을 불쾌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생각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걱정을 해요. 이런 것들이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불현듯 떠올라서 불현듯 이상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매일매일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보통 어떤 외부 충격, 그 다음에 정신적인 충격,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고 또 이런 불안장애 증상일 수도 있어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강박사고랑 강박행동이 있어요. 사고는 말 그대로 생각이에요. 원치 않는 생각이나 이미지, 충동이 의지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격받은 일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강박 행동은 이런 강박 사고로 인해서 불안해지죠. 이런 불안을 떨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조금 추상적일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PTSD로 인해서 손에 오물이나 피 등이 묻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이 끊기질 않아서 손을 반복적으로 씻는 행동.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그 피가 손에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순간 손에 피가 묻어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손을 닦는 행위를 계속 한다든지, 또 이 PTSD라는 게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요즘 쓰는 PTSD는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충격에 의해서 그 충격적인 영상이 머릿속에 계속 매일매일 이미지로 떠올리면서 사람을 미치게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런 거니까 뭐 요즘 쓰는 것들이
그냥 쇼크인데? 오, 조금 충격적인데? 너무 심한데? 이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PTSD가 정신적 질환이에요. 근데 이 젊은 층들이 그런 뜻도 모르고 그냥 막 이 정신적 질환들을 자기가 쓰는 그런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 댓글에다가 막 쓴단 말이에요. 또 이런 거를 이용해서 또 유튜브 컨텐츠도 만들고요. 그러니까는 이 잘못된 이런 용어들의 쓰임으로 해서 진짜 PTSD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2차적 마음의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어를 쓰려면은 정확한 의미를 알고 쓰는 것이 좋아요. 자, 그래서 이거 외에도 소아 때, 어린 나이 때, 이 시기에 뭐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그러면은 이 아이가 정신적 충격에 의해서 매일매일 뭐 성기 부분을 미친 듯이 뭐 홈을 벗겨질 때까지 씻는다든지 이런 행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 매일매일 반복되고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오르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행동들을 보이고요. 그래서 소아 강박증은 일단은 생물학적 요인은 욕구 충족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욕구 충족을 하는데 욕구 충족에 의해서 이게 필요한 것인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대뇌에 전대상 피질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요. 그 생각이. 그러면은 지금 내가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선택이 바른 건지 잘못된 건지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도 없는데 계속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필요 없는데 계속 사주다 보면은 또 다른 아이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안 가지고 있어. 그래서 계속 그거를 사고 싶은 거야. 이거를 욕구 충족을 하면은 또 그 다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또 갖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을 어린 시기에 부모가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조절해 주지 못하고 계속 쓰다 보면 또 이런 강박증이 생기는 거고 오히려 그냥 이런 욕구들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이가 먹다 보면은 이런 선택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선택에 대해서 나아지질 않는 거죠. 또 심리학적 요인은 이게 대부분 후천적으로 생기는 강박증이에요. 부모의 지나친 통제와 양육 방식에 의해서 그래요. 근데 자, 무슨 뜻이냐? 부모가 선천적으로 결벽증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한테 너무 지나치게 깨끗함을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가 그것에 의한 스트레스를 계속 그런 증상을 보낼 수도 있고 또 엄마와 다르게 아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절제를 못하게 되면은 엄마는 웬만큼 깨끗한 거를 요구를 하지만은 아이는 그거 이상의 것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가 엄마보다 더 심한 이런 결벽증 증상을 보일 수도 있고요. 아이의 뇌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시켜야 될 것과 시키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3살, 4살짜리 아이들은 어지럽히는 게 일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너무 깨끗한 거를 강요하다 보면은 그거랑 우연치 않게 맞는 뇌를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보다 더 심하게 깨끗함을 강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강요하는 게 부모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더 심하게 자기 이 생각을 더 심하게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뭐 공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모가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아이가 그대로 다 수긍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아이가 더 심한 행동들을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거랑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분명히 아이가 못하면은 부모는 아이를 혼낼 거예요. 그래서 혼나기는 싫은데 아이는 그거를 할 만큼의 해당하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엄마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 또는 아버지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뭐 하나 잘못하면은 너무 많이 혼내다 보면은 아이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고민거리에 대한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불안성 집중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신체적 학대를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자해를 하는 거죠. 자해를 하면서 그 불안 증세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이런 불안 증세를 스스로 알지만은 고치기 힘들어요. 왜냐? 이 불안 증세는 부모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은 아이들 스스로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런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생물학적 요인, 뇌 질환으로 생긴 거 외에 후천적으로 생긴 거는 아이를 고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고쳐져야지 아이가 이런 증상들이 나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부모가 고친다고 아이들 스스로가 그동안 해왔던 이 버릇들이 확 나아지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런 증상들이 나중에 트라우마로 남아서 계속 반복적인 증상들을 성인이 돼서도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소화 시기에도 약물 병행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대부분을 이런 소아 때, 강박증이 생겼을 때 방치를 하면은 50% 정도는 성인 때까지 지속이 되고 50% 정도는 좀 환경 조절만 좀 해주면은 20살 이전에 나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약 69% 정도는 아이가 소아 우울증을 앓게 돼요. 소아 우울증을 앓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지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또 약 25%의 아이들은 사회 공포증을 가지고 있어서 좀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 주의 집중력이 낮아서 학습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불안을 해소를 해줘야 이런 강박증 증상이 나아질 수가 있어요. 자, 요것으로 지금 첫 강의는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는 소아 강박증의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 강의에서는 어떻게 고쳐 나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 끝내고 또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에 PTSD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강의해 놓은 곳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셔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